이것도 역시 우리나라 굉장히 피폭량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걸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찍읍시다 하면 군소리 말고 찍읍시다. CT 찍읍시다 하면 한 번쯤 물어보시라. 물어본 다음에 답을 하면 그 다음에는 저울질을 하셔야 된다. 이익이 더 크냐 손해가 더 크냐. 저울질에서 이익이 더 크면 찍으셔야 된다. 이익이 별로 기대되지 않으면 안 찍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인공방사능인데 핵폭탄, 핵실험, 핵발전소, 핵사고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합니다. 여러분 세슘 많이 들어보셨죠? 플루토늄 많이 들어보셨죠? 그거 다 인공방사능 물질입니다. 즉 원래 지구에 없던 물건이에요. 세슘 원래 지구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물건 아니에요. 이런 게 바로 인공방사능입니다. 그 인공방사능이 굉장히 많은데 병원방사능은 어땠어요? 피폭되는 개인에게 이익이 있었죠. 그러나 인공방사능은 어때요? 이익이 없어요. 오염된 일본산 수산물 먹고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어요? 아무 이익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인공방사능은 존재 자체가 부도덕합니다. 정당성이 없어요.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피폭해서. 그리고 이건 노력으로 줄일 수 있어요. 노력으로 줄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암 환자가 주니까. 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오염된 식품 기피해야 됩니다. 오염된 식품 기피하는 방법. 아까 말씀 다 드렸죠? 뭐만 먹어야 되는지 말씀드렸죠? 세 가지 복습 안 해도 되죠?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버섯 중에 하나. 아셨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버섯 중에 하나 더 있어요. 노루뱅뱅이 버섯 아세요? 그거 나와요. 네, 그래서 버섯 중에 이 두 가지. 저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먹지도 않았는데 생각이 막 제거들이 요즘 그게 자꾸 나옵니다. 그러더라고요. 방사능이 많아집니다. 암 발생이 증가합니다. 기억력보다 암이 더 중요하죠? 네. 그래서 버섯 중에 두 가지, 생선 중에 세 가지. 요거는 나머지는 안심하고 드시면 된다. 얘기를 드립니다. 정부는 국민 피폭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좀 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인공방사능 이거를 완벽하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겠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나라가 두 가지만 포기하면 돼요. 한 번째는 핵폭탄이에요. 두 번째는 핵발전소입니다. 핵폭탄 어차피 우리 안 갖고 있죠? 이거 뭐 포기하는데 어렵지도 않아요. 미국이 못하지 않으니까 같이도 못하고 핵폭탄 얘기는 그만두게 있습니다. 핵발전소, 다른 말로 원자력 발전소 이거 없애는 거 가능할까? 이게 문제입니다. 위험하다는 건 다 알아요. 우리 국민이 후쿠시마 사고 나는 거 봤죠? 일본이 앞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뻔히 알죠? 그리고 사고가 한 번 난 게 아니죠. 미국에 났었죠? 소련에 났었죠? 미국 났었죠? 일본 났죠? 다음에 어디가 또 날 것 같잖아요? 또 날 거예요. 보나마나. 어디서 또 날까?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모건이 소멸해요. 그래서 전 국민이 이걸 알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위험하다.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전 없이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려울 것 같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 전기 중에서요 70%가 화력입니다. 30%가 원자력이거든요. 30% 없애버리면 원자력이 없어져요. 그러면 전기가 30%가 날아가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 공장 다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 겁니다. 이렇게 강의할 수 있겠어요? 전기 쓰는데? 못 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원자력 없이 살 수 있겠냐?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전 국민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자력은 위험하지만 어쩔 수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10분에 걸쳐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원전 없이 살 수 있다. 제가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를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잠깐만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맨 처음 보여드릴 게 바로 이겁니다. 전세계 원전 개수면입니다. 1954년부터 시작해서 원자력 발전소 쫙 많아졌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 또 피크를 쳤어요. 우리나라 지금 원전 계속 짓고 있죠. 중국 짓고 있죠. 인도 짓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 원전 개수가 지금 더 늘고 있는 줄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 그래프를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26년 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어요. 후쿠시마 핵사고 나기 전부터 원전 개수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이게? 아시아 나라들이 열심히 짓고 있는데 전 세계 원전 개수가 그 자리다. 뭘 의미합니까? 어느 나라가 원전을 꾸준히 줄이고 있는 겁니다. 수십 년간. 누가 줄이냐? 찾아봤죠. 그랬더니 유럽이 줄였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90년대까지 쭉 올라간 후 그 다음에 빠바박 줄은 겁니다. 얼마나 줄었느냐? 50개를 줄여버렸어요. 180에서. 매년 2개씩 줄이고 있는 중이에요. 앞으로 이게 반등할 거냐? 아니에요. 이거는 쭉 내려옵니다. 쭉 내려와요. 유럽은 원전을 줄이기 시작한 지 지금 30년 가까이 돼요. 선진국이죠. 선진국은 원전을 안 합니다. 손을 살살 빼고 있어요. 유럽이 줄인 이만큼을 누가 채웠냐? 아까 말씀드린 그 나라들입니다. 한국, 중국, 인도, 그리고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에요. 개발도상국, 선진국은 손 빼고 개도국들은 조금씩 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성장이 없은 지가 지금 몇십 년 됐어요. 뭘 의미합니까 이게? 사양산업의 초기 모습이에요. 원자력은 사양산업이에요. 미국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미국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찬가지예요. 1990년대 피크치고 쭉 내려왔죠. 그 다음에 그냥 유지했습니다. 놀라워요. 미국 30년간 원전 한 개도 안 지었어요. 그냥 유지만 한 겁니다. 미국에 있는 게 원전이 100개가 넘는데 이것들이 모두 30살이 넘었어요. 노후 원전이에요. 앞으로 20년 내로 모두 닫아야 됩니다. 급격하게 개수가 줄 겁니다. 원자력은 이게 지금 사양산업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전 세계 원전은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될 겁니다. 놀랍죠? 이런 얘기 아마 처음 들어보시죠? 이렇게 될 거예요. 제 데이터가 아닙니다. 이거 IAEA 데이터예요. 신규 원전을 안 지으면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원전을 새로 안 지으면 이렇게 된다. 2058년 되면 전 세계에서 없어진다는 거죠. 근데 원전을 안 짓진 않아요. 그래서 한번 잘 봅시다. 지금 2034년 전 세계 원전 개수 440개. 앞으로 조금 늘다가 그 다음에 쭉 내려옵니다. 20년 후 2034년 되면 전 세계 원전 개수 몇 개 되냐? 200개가 안 돼요. 몇 개 줄었어요? 250개가 줄었어요. 앞으로 20년 사이에 전 세계에서 250개의 원전이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저 수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0년 내로 250개의 원전을 지어야 돼요. 누가? 유럽 안 짓죠? 미국 안 짓죠? 아까 말씀드린 그 4개 나라가 250개를 지어야 돼요. 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합니다. 한국 몇 개 지어요? 한 15개 더 지을 겁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4등인데 15개 더 지으면요 러시아보다 우리가 많아져요. 그래서 3등 됩니다. 러시아보다 많아질 계획이에요. 그렇게 될 겁니다. 앞으로 15년 정도 지나면. 한국 15개, 인도 많아봐야 20개, 중국 많아봐야 100개. 그래봤자 250개 안 됩니다. 원전 개수는 앞으로 10년 사이에 엄청나게 줄 겁니다. 개수가 쭉 많아졌다가 한 20년 유지하다가 내려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4개 나라는 상투 잡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먼저 투자했던 선진국들은 돈 다 빼먹고 살살살 지금 소프트 랜딩 하고 있는 겁니다. 살살살 손을 빼는 거고 그거를 지금 그 4개 나라가 잡고 있는데 경착륙할 거예요. 이게 걱정인 겁니다. 원자력은 그냥 사양산업이었어요. 우리만 몰랐죠. 사양산업이었어요. 너무나 정확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니까 한번 합시다. 원자력은 사양산업이다. 사양산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20년, 30년 전부터 선진국들은 원전을 안 지었다, 줄였다. 그러면 전기는 어디서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 드시죠? 네. 답이 여기 있습니다. 전세계 발전 현황, 연도별로 신설된 발전 시설 한번 보십시다. 이게 지금 누계처럼 보이는데 누계가 아닙니다. 1년에 이만큼 만드는 겁니다. 2012년 재작년이죠. 파란 거 이만큼 만들었어요. 1년 사이에. 노란 거 이만큼 만들었어요. 그리고 빨간 거 이만큼 만들었어요. 쭉 나눠지는 파란 거 뭡니까? 윈드입니다. 풍력. 풍력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어요. 노란 건 뭐예요? 이거 밑에 솔라 PV라고 되어 있어요. 태양광 엄청나게 올라가죠. 빨간 건 뭐예요? 누클리어입니다. 원자력이에요. 어때요? 원자력 늘고 있어요? 르네상스 하고 있어요? 아무도 안 해요. 원자력 2008년도 전세계에서 아무도 안 만들었어요. 9년도 10년도 누가 만들었네? 이건 누굴까요? 대한민국이에요. 우리 이거 파란 거 했습니까? 노란 거 했습니까? 아예 안 했죠? 다른 나라들이 엄청나게 하고 있지만 우리는 안 했어요. 우리는 뭐 했어요? 이거 했어요. 빨간 거. 지금도 이거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걸 영원히 할 거예요. 노란 거 파란 거는 안 할 거예요. 전 세계가 어디로 가요? 이쪽으로 갑니다. 재생가능 에너지, 풍력, 태양광, 풍력, 태양광 다 이리로 가고 있어요. 한국은 이거 아예 안 하죠. 이쪽으로 혼자 가고 있어요. 원자력. 혼자. 제가 전 세계를 다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재생가능 에너지 아예 안 하고 원자력만 하는 나라 또 있나? 전 세계를 다 찾아봤습니다. 없습니다. 한국뿐이에요. 중국이 먼저 좀 치는 걸로 돼 있죠? 중국 우리랑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아까 제가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30%. 중국은 2%. 2%. 그리고 원자력의 10배를 재생가능 에너지로 만들고 있어요. 20%를. 전세계 풍력 1등 중국입니다. 태양광 4등 중국이고 우리랑 완전히 달라요. 중국은 별명 얻었죠. 재생가능 에너지의 나라. 한국은 전세계 유일한 원자력의 나라죠. 완전히 다릅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 혼자 가고 있는 독특한 나라 대한민국. 그게 우리의 조국이에요. 각국의 재생가능 에너지 비중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재생가능을 아예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전 세계 평균이 얼마예요? 20%예요. 재생가능 에너지, 풍력, 태양광 이런 거가 지구상에 나오는 전기의 20%를 만들고 있단 말이죠. 굉장해요. 원자력은 몇 프로냐? 이거의 절반입니다. 딱 10%. 이미 지금 현재 원자력의 2배의 전기를 재생가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그 다음에 수력 이런 걸로.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안 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미국부터 한번 보세요. 아이슬란드까지. 여기 이런 긴 나라들, 잘 사는 나라들이죠. 얘들 어때요? 다 10% 넘어요. 아시아에 못 사는 나라들 어때요? 다 10% 안 되잖아요. 잘 사는 나라일수록 재생가능이 많습니다. 못 사는 나라일수록 낮아요. 그 중에 꼴찌 누구예요? 대한민국이에요. 1.9%. 이거 너무 많다 싶어서 제가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저 중에 1.5%가 쓰레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대로 된 풍력 재생가능 에너지는 몇 프로냐? 0.4%. 그냥 세계 꼴찌. 그냥 독도 꼴찌. 헛꼴찌. 경쟁자 없어요. 그냥 꼴찌.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해서는 모든 모욕을 다 주죠. 비싸다. 전기 별로 안 나온다. 간헐적으로 나온다. 전기의 질이 좋지 않다. 우리나라에 햇빛 별로 없다. 바람 안 분다. 별 얘기를 다 해요. 안 해야 될 이유들을 다 내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요? 원자력에 돌려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경제적이다, 싸다, 안전하다, 화학적이다, 수출한다. 이해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수강하고 있는 이 원자력은 전 세계에서는 완전 천대받고 있어요. 아까 그래프 보셨죠? 아무도 안 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모욕을 주고 있던 이 재생가능은 어때요?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원자력 없이 살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틀렸어요. 제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국 탈원전 원전 없이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남들 따라하면 돼요. 전 세계가 완전 줄이고 있잖아요. 우리도 같이 줄이면 돼요. 전 세계가 재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묻어서 같이 하면 돼요. 따라가면 됩니다. 이거를 전문용어로 컨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를 컨닝할 거냐? 고민되시죠? 아무나 컨닝해도 돼요. 우린 어차피 세계 꼴찌예요. 이론 보고 베끼나 이론 보고 베끼나 상관없어요. 아무 놈이나 베껴도 성적 올라갑니다. 걱정할 건 없어요. 전 세계가 가고 있는 길 그냥 일로 가면 돼요. 혼자 일로 가지 말고 다 일로 가니까 우리도 방향 한번 틀어보자고요. 꼴찌로 그냥 따라 쫓아가보자고요. 재생가능 에너지 예산요. 지금 세계 꼴찌인데 작년보다 또 줄었습니다. 올해. 원자력 예산은 늘었죠. 컨닝의 좋은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바로 컨닝이다. 1인당 전력 소비량 한번 보십시다. 여기 지금 일본부터 시작해서 이탈리아까지 선진국들이죠. 선진국들이 다 여기 있어요. 우리나라가 쫙 추월했어요. 이게 뭐예요? 1인당 전력 소비량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해요? 전부 그 모양 그 꼴로 있어요. 소비량이 늘지 않아요. 작년에 쓰던 만큼 올해 써요. 올해 쓴 만큼 내년에 또 쓰고. 이런 나라들이 발전소 지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송전탑 지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쓰는 만큼 그냥 쓰는 겁니다. 이런 나라들은 줄고 있죠? 근데 어때요? 나들 다 누워있는데 혼자 빨딱 서 있는 나라 있죠? 에스코리아. 혼자 빨딱 서 있어요. 계속해서 완전히 전기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 3등 됐어요. 바로 위에 무슨 나라 있어요? 호주. 요 위에 미국 2개 있어요. 그러나 미국과 호주도 누워 있습니다. 증가하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는 계속 증가하죠. 앞으로 15년 후 미국을 추월해요. 전 세계 1등 돼요.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 3등입니다. 우리나라가 저 정도로 잘 살아요. 전기가 제일 깨끗한 에너지죠. 제일 비싼 에너지죠. 그거 그렇게 많이 쓸 만큼 잘 살아요. 우리나라. 전 세계 3등으로 잘 살아요. 15년 후 전 세계 1등으로 잘 살아요. 우리가. 기형적으로 전기 많이 쓰는 나라일 겁니다. 이거 컨닝해야 돼요. 다른 나라들 지금 누워있잖아요. 우리도 같이 누워야 돼요. 누워야 됩니다. 한번 봅시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1인당 10,000kW 쓰고 있거든요. 30% 7,000까지 줄이면 30% 줄이는 거죠. 원전이 만드는 30% 7,000으로 이렇게 가면 어느 정도 돼요? 유럽 평균 정도 돼요. 전기 사용을 유럽 평균으로 낮추면 지금 당장 원전 바꿀 수 있어요. 아닙니까? 우리가 뭔데 저렇게 전기를 많이 쓰니까? 우리가 뭔데 저렇게 그 미랑 할머니들 고통을 주면서 송전탑 만들어야 됩니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전기를 생산하고 그걸 파는 그런 회사들, 그것과 관련된 이익집단들, 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국민 전체가 이상한 길로 가고 있단 말이죠. 컨닝해야 됩니다. 이거부터 컨닝해야 돼요. 전력 소비량. 이거부터 뉘어야 됩니다. 다른 나라들 다 뉘어놨잖아요. 어떻게 뉘었는지 가서 컨닝하면 돼요. 아무나 가서 배우면 돼요. 남들 다 하는데 왜 우리만 못해요? 할 수 있습니다. 넌 한국 탈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설득되시나요? 대한민국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원자력 줄일 수 있다. 결국은 원전 다 없애는 거 가능하다. 이런 생각 드십니까? 고맙습니다. 그 생각 드시는 게 제 강의의 목표입니다. 결론으로 하겠습니다. 기준치는 안전 기준치가 아니고 관리 기준치입니다. 기준치에 따라서 안전하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 믿지 마십시오. 왜? 교과서에 틀렸다고 돼 있으니까 교과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말고. 피폭량과 암 발생은 그냥 정비를 합니다. 안전 기준치 없습니다. 그리고 어릴수록 민감하고 여성이 더 민감합니다. 애들은 특히 조심해야 돼요. 여성들 조심해야 돼요.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 임산부,
가장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급식에서 이런 거 빼야 됩니다. 수산물 표고이고. 왜? 애들 먹는 거니까. 이거 좀 이 지역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늦었지만 어디로 가야 돼요? 탈핵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그건 가능해요. 방법은 유행 따라가면 돼요. 남들 하는데 따라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한번 하십시다. 동의하시는 분 같이 합시다. 탈핵. 동의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이걸로 강의 마치겠습니다.